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자마자 전 세계는 정말 정신없는 지정학적 경랑에 휩싸였는데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증시는 역사적 고점을 뚫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상반된 흐름 속에서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5가지 뉴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선 코스피가 4,300을 넘어서면서 자산 시장은 그야말로 불타오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우리 실물 경제가 1%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 극명한 괴리,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2026년 시장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한 상황을 명쾌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딱 이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지금 글로벌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부터 보고 시장을 뒤흔든 5대 뉴스를 깊게 파고든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하는지 투자 포인트랑 최종 전망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말 2026년 1월은 충격적인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갑자기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는 군사작전을 벌였고 거의 동시에 동아시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정말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열렸죠. 이처럼 전례 없는 지정학적 사건들이 뜨거운 자산시장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속 국면인 거죠. 자, 그럼 이 혼돈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진짜 주목해야 할 한국 증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5가지 핵심 이슈는 과연 뭘까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딱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S 2026이 불러온 피지컬 AI라는 새로운 바람입니다. 둘째,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으로 커지고 있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셋째, 미국의 베네수엘라 인프라 재건 선언과 그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 넷째, 이 난리통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가고 있는 국제 유가의 흐름. 그리고 마지막 5째는 펀더멘털이 아주 단단해지고 있는 바이오, 제약 섹터의 구조적 성장입니다. 자, 이제 이 5가지 뉴스를 하나씩 뜯어보면서 이게 우리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고 또 어떤 기회와 리스크를 주는지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바로 CS 2026에서 시작된 피지컬 AI 혁명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AI가 그냥 소프트웨어나 데이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집중했다면 올해 CS는 AI가 로봇이나 자동차처럼 우리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리적 실체와 결합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AI 기술의 진화 방향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생성형 AI가 소프트웨어의 영역이었다면 이제 피지컬 AI는 로봇, 자율주행차, 도심 항공 모빌리티 같은 실제 기기들과 결합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는 차세대 칩이랑 로보틱스 전략을 발표하고 중국의 바이두는 AI 칩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걸 보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이 분야에서 더 치열해지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기존의 데이터 센터 수요도 엄청났는데 여기에 더해서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같은 개별 기기 하나하나에 AI가 직접 들어가는 온디바이스 AI 수요까지 폭발하는 말 그대로 쌍끌이 호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건 곧 고성능이면서 전기는 적게 먹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기존에 핫했던 HBM은 물론이고 특히 저전력 메모리인 LPDDR의 중요성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당연히 이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게는 강력한 호재고요. 관련된 소재의 부품, 장비 기업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의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는 이른바 리레이팅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지정학적 지형을 바꾸는 아주 큰 사건이죠.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외교 행사를 넘어서 몇 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의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방문이 2019년 이후 무려 7년 만에 이루어지는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중이라고 합니다. 목적은 아주 명확해요. 그동안 경색됐던 관계를 풀고 경제 협력을 다시 강화하자는 거죠. 특히 공급망 안정이나 한한령 해제 같은 아주 실질적인 의제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물론 북한이 여기에 반발해서 미사일을 쏘는 등 지정학적 긴장감도 여전히 존재하죠. 하지만 이 방문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2017년 사드 사태 이후로 한국 증시를 계속 짓눌러 왔던 이 고질적인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드디어 해소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한한령이 공식적으로 풀린다. 그럼 그동안 가장 큰 피해를 봤던 화장품, 게임,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른바 중국 소비재 섹터의 실적이 정말 극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파라다이스, 크래프톤, 하이브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이고요. 주가 역시 아주 강한 반등이 예상됩니다. 세 번째 뉴스는 이번엔 지구 반대편, 남미에서 날아온 소식입니다. 바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그 나라의 인프라 재건을 선언한 사건인데요. 이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야말로 메가톤급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퍼레이션 앱솔루트 리졸브라는 작전을 통해서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하고 베네수엘라를 일시적으로 직접 운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핵심은 엑슨모빌 같은 미국의 거대 석유 기업들이 들어가서 거의 붕괴 상태인 석유 인프라를 싹 다 뜯어고친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플란트, 인프라 복구 시장이 새롭게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의 정유시설이 사실상 고철 상태라 이걸 복구하려면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여기서 과거 중남미 플랜트 시장에서 강점을 보였던 우리 한국 건설사들이 하청이나 기자재 공급 형태로 참여할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따라서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같은 대형 건설사들, 그리고 낡은 전력망을 교체하는 데 꼭 필요한 변압기 같은 걸 만드는 HD현대일렉트릭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건 꼭 기억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나중에 공사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말이죠. 네 번째 뉴스는 바로 앞에서 다룬 베네수엘라 사태의 직접적인 결과인데요. 참 놀랍게도 이렇게 지정학적 위기가 커졌는데 국제유가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아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시장은 트럼프의 공급 확대 정책, 그리고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 원유가 곧 시장에 쏟아져 나올 거라는 점에 더 무게를 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가는 50달러에서 60달러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할 걸로 보이는데 이게 또 산업별로는 시비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유가 하락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원유를 직접 다루는 정유사한테는 악재이지만 원료비나 기름값 부담이 큰 유틸리티, 항공, 해운 업종에게는 아주 명백한 호재가 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정유사들은 가지고 있던 원유 재고의 가치가 뚝 떨어지는 재고평가 손실, 그리고 정제마진 하락 때문에 약세가 예상됩니다. 반면에 한국전력은 원료비 부담이 줄어서 흑자폭이 더 커질 수 있고 항공사들도 비용 절감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뉴스입니다. 거시경제가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조용하지만 아주 튼튼하게 펀더멘털을 다지고 있는 바이오, 제약 섹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셀트리온이 올해 매출 5조 원 돌파를 내다보고 있고 유한양행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개별 기업들의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령화나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 같은 구조적인 성장 요인까지 더해져서요. 바이오 섹터는 경기가 불안할 때 찾는 방어주이면서 동시에 미래 성장성까지 갖춘 아주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에 도달하면서 고점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시장 자금이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하고 대안을 찾아 움직이는 순환 매장세가 나타난다면 펀더멘털이 이렇게 튼튼한 바이오 섹터가 아주 유력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5가지 핵심 뉴스를 꽤 깊게 들여다봤는데요. 이제 이 내용들을 싹 종합해서 각 뉴스가 어떤 섹터와 종목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고 투자 포인트를 딱 짚어보겠습니다. 이 표가 오늘 분석의 핵심 요약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CS가 이끄는 기술 모멘텀은 반도체 섹터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은 중국 소비재 섹터에 아주 강력한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죠. 반면에 베네수엘라 사태는 건설주에겐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주고요. 유가 하락은 정유와 항공에 희비를 가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좀 과열됐다 싶을 때 헬스케어 섹터가 안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각 항목의 자세한 내용은 표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2026년 증시를 전망하고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 거대한 두 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변곡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힘은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술적 혁신입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이나 한중 관계 변화 같은 지정학적 변수가 시장을 계속 흔드는 편, 피지컬 AI로 대표되는 기술 혁신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죠. 앞으로 시장의 방향은 이 두 힘이 어떻게 충돌하고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이 은퇴 직전에 무려 50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을 쌓아두었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이건 바로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도 않는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맹목적으로 따라 사는 건 극도로 경계해야 한다는 일종의 무언의 경고인 셈이죠. 결국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2026년 과연 AI가 이끄는 이 강력한 기술 혁신의 모멘텀이 미중 갈등과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을 이겨내고 시장을 계속해서 위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올 한 해 투자의 핵심이 될 겁니다. 오늘 전해드린 분석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